안녕하세요. 국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영훈 교수입니다. 아홉 번째 강의 정보 전송 방식과 기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전송 방식 중에 비동기 전송과 이제 동기식 전송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비동기식 전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동기 전송이란 말은 뭐 동기가 아니란 뜻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비동기 전송 방식은 블록 단위가 아니고 문자 단위로 동기 정보를 부여해서 보내는 방식입니다. 문자를 연속해서 보낼 때 각 문자 사이에 일정하지 않은 뭐 휴지 시간, 그러니까 이제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쉬는 시간이나 뭐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는 시간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비동기 전송 방식을 그래프에서 살펴보면 처음에 이제 시작 비트가 있고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비동기 전송 방식은 시작 비트와 정지 비트가 있습니다. 시작 비트와 정지 비트가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 비트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유효한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이제 패리티 비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자를 보낼 때 이제 동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보낼지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유효 시간이 조금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데이터를 보내겠다는 시작 비트를 보내고 데이터를 보내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제대로 왔는지 패리티 비트를 보낸 다음에 다시 정지 비트를 보내게 되죠. 신호를 보면 시작 비트가 0이죠, 그죠? 0이 오다가 시작 비트가 0이 왔고 데이터 비트가 0, 1, 0, 0, 0, 0, 1, 0 그리고 이제 패리티 비트가 1, 정지 비트가 1이 왔죠, 그죠? 1이 오고 나서 이렇게 이제 한참 동안 유효 시간이나 휴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데이터를 보낼 때 시작 비트가 0이 왔고 그 다음에 데이터 0, 그 다음 데이터 1, 데이터 0, 0, 0, 0, 0, 데이터 1, 패리티 비트, 정지 비트 1, 그 다음에 또 유효 시간이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게 비동기식 전송 방식이 되겠습니다. 앞서는 이제 비동기 전송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 이제 동기식 전송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기식 전송 방식은 뭐냐면 송신과 수신 측이 동기 신호나 동기 데이터나 그런 걸 서로 가지고 동기를 맞추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서는 문자 단위로 보냈었는데 비동기 방식은 문자 단위로 보냈었는데 이제 동기식 방식은 문자 형태로 보내는 게 아니고 블럭 단위나 프레임 단위로 전송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레임 사이에 휴지 시간이나 유휴 시간이 간격이 없죠. 왜냐하면 서로가 동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묶음의 앞쪽에 반드시 동기 문자가 와야 되고요. 서로 동기를 맞추겠다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타이밍 신호는 타이밍 신호에 따라서 이제 서로 같은 타이밍 신호에 따라서 변복 쪽이나 단말기 등에 타이밍 신호가 공급이 되겠죠, 그죠? 공급이 되고 전송 속도가 2kbps보다 넘을 때 조금 고속일 때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송신하려는 데이터가 많거나 고속 처리가 필요할 때 비동기식에 비해서는 동기식이 훨씬 효율적이죠. 이건 앞서도 살펴봤지만 비동기식은 어쨌든 그 시작 비트와 정지 비트가 포함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조금 길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동기 전송 방식이 훨씬 더 고속 처리에 강하고 효율적이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기 문자가 오겠죠, 그죠? 동기 문자가 와서 서로 동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 옵 텍스트, 이제 어떤 내용을 보내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2, 4, 6, 8, 8비트 한 문자네요, 그죠? 1바이트 문자 보내고, 또 1바이트 문자 보내고, 뒤에 계속, 문자를 이게 계속 보내도 됩니다. 보내도 되고, 이제 문자를 다 보내고 나면,
end of text, 문자 다 보냈다. 요까지가 한 개의 블록이 되겠죠, 그죠? 프레임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비트 단위로 보낼 때는 플래그 비트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제어 비트를 보낸 다음에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게 되죠, 그죠? 패리티 비트, 우리 검사 비트 보내고 그 다음 다시 이제 플래그 비트를 보내는 그런 형태로 동기식 전송 방식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제 그래프에서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그림에서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문자 동기 방식이 있고, 문자 동기 방식은 앞에 이제 이 씬이라는 동기를 맞추는 문자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스타트 텍스트,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를 보내게 됐죠, 그죠? 데이터를 다 보내고 나면 end of text의 문자를 보내서 전송 데이터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그런 게 이제 문자 동기 방식이 되겠습니다. 비트 동기 방식은 전송 단위를 1년의 비트 묶음으로 보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에서 보았다시피 이제 블록의 처음과 끝을 표시하는 특별한 비트인 플래그 비트가 추가로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대표적인 이제 비트 동기 방식은 HDLC라는 프레임 동기 방식이 있는데요. HDLC 프레임 동기 방식을 살펴보면 하이 레벨 데이터 링크 컨트롤이라는 거의 약자고요. 송신된 동기 타이밍 신호 그리고 이제 수신 데이터로부터 추출한 타이밍 신호를 이용해서 각 비트의 위치를 맞추는 동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래그 비트를 보내게 되겠죠, 그죠? 플래그 비트를 보내서 데이터의 처음과 끝에 플래그 비트를 넣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전송 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정성 그런 게 되겠죠, 그죠? 비트 스토핑 기법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스토핑 기법은 뭐냐면 스토핑은 뭐 채운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비트 스토핑은 비트를 채우겠다, 비트로 채우겠다는 뜻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데이터를 실은 프레임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통상 특정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데이터 처음과 끝에 플래그 비트를 집어넣는데요. 이 플래그 비트와 유사한 어떤 동일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전송되다가 이게 플래그하고 혼돈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혼돈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를 보내면서 다음 비트에 0을 삽입하는 비트 채우기, 비트 스토핑 같은 형태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비동기식 전송과 동기식 전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둘을 혼합한 혼합형 동기식 전송 방식을 비교하는 것을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동기식 전송 방식이 있고요. 동기식 전송 방식이 있고 위에 그 두 가지를 이제 혼합한 혼합형 동기식 전송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비동기식 전송을 보면 송수신을 위해서 사용되는 클럭이 상대 측과 서로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전송 방식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서로 뭐 동기를 맞추지 않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동기식 전송 방식은 뭐냐면 이제 송수신을 위해 사용하는 클럭이 상대 측과 서로 계속 같은 주파수, 같은 타이밍에 의해서 동작하고 시간 간격 위상을 조절 또는 보완하는 형태로 서로 동기를 맞추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혼합형 동기식 전송 방식은 뭐냐면 동기식 전송 방식에서의 그런 동기 상태를 이제 유지를 하고 동기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 데이터는 비동기식 전송 방식의 형태로 보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혼합해서 보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보면 비동기식 전송 방식은 정보 형태를 문자 단위로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동기식 방식이니까 동기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동기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문자 전송 시에만 서로 동기를 유지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비동기식 방식은 문자 전송할 때마다 문자마다 시작 비트와 정지 비트를 하나씩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자 사이에 일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언제 보낼지 모르죠. 그죠? 서로 동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휴지 간격, 유휴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고, 전송에서 사용하겠다는 뜻이고요. 전송 성능이 조금 나쁘고 전송 대역이 넓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동기식 전송 방식을 보면 정보 전송 형태는 이제 블로그 형태로 이제 전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송신기와 송신 측과 수신 측이 항상 동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동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계속 보낼 수가 있으니까 휴지 간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휴 시간 같은 게 없다는 뜻이죠. 고속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혼합형 동기식 전송 방식을 보면 정보 전송 형태는 문자 단위로 이제 보내게 되고요. 이건 이제 비동기식 방식에서 보내는 방식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동기식 방식을 보내니까 시작 비트와 정지 비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와 문자 사이에 휴지 간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비동기식 전송 방식의 특성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동기식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비동기식 전송보다는 빠르고 동기식 전송보다는 느리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캐스팅 모드의 전송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캐스팅 모드의 전송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 유니캐스트. 유니캐스트는 송신 노드가 하나 있고 수신 노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통신을 한다. 그림을 보시면 유니캐스트는 송신 노드가 있고 수신 노드가 있죠, 그죠? 노드는 그냥 송신 측, 수신 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신 노드에서 1대1로 수신 노드와 이렇게 통신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브로드캐스트가 보통 이제 방송 신호에서 주로 많이 쓰는데요. 라디오라든지 TV 같은 데서 주로 많이 씁니다. 송신 노드 하나가 있고 어떤 전송로나 네트워크에 연결된 수신 가능한 모든 노드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브로드캐스트 방식은 송신 노드가 하나 있고요. 수신 노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으면, 그래서 여기 안테나를 세워서 이렇게 방송을 쭉 내보내면 수신 노드에서 전부 다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멀티캐스트 방식은 뭐냐면 브로드캐스트하고는 좀 다르게 수신처를 정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일대 다 방식이긴 한데 얘와 이제 좀 유사하긴 한데 브로드캐스트는 수신 측을 구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 보내는 게 될 거고요. 멀티캐스트는 수신 노드가 여러 개가 있지만 나는 1번하고 4번한테만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수신 노드를 정해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메일 보낼 때 수신처를 정해서 보내면 여러 수신처에 동일한 데이터가 같이 전송이 되죠, 그죠? 애니캐스트 방식은 뭐냐면 송신 노드가 데이터를 보내는데 모든 노드에서 이제 수신하는 게 아니고 수신이 가능한 노드 중에서 한 노드에만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송신 노드가 있고요. 여기 수신 노드도 있고 얘는 사용 중이고 수신 노드가 있고 수신 노드가 있는데 얘는 또 사용 중이죠, 그죠? 근데 보니까 사용 가능 수신 노드가 여기 하나가 있죠. 그래서 여기로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정보 전송의 부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호화라는 게 뭐냐? 부호화는 어떤 송신자하고 수신자가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정보나 신호를 원신호나 원정보를 보내면 이게 이제 조금 비효율적이거나 장거리로 전송하기 어렵거나 그런 형태가 되겠죠. 혼선이 있거나 그래서 이제 전송이 가능한 형태로 다른 정보나 신호로 변환하는 것을 부호화라고 합니다. 부호는 코드라고 하죠. 그죠? 코드를 전송하려고 하는 정보를 1바이트의 이진수로 표현한 것을 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호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 코드들의 집합이 되겠죠. 정보 전송의 변조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보 전송의 변조 방식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디지털 전송 방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전송 방식은 아날로그 신호를 보내거나 또는 디지털 정보를 우리가 이제 보낼 때 전송로에 디지털 전송 신호로 변환해서 전송하는 것을 디지털 전송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부호기라는 게 하나 등장하죠. 부호기라고 등장하고 그 다음에 복호기를 통해서 다시 원신호로 변환하는 형태가 되죠. 직류 전송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아날로그나 디지털 정보가 있다라고 보면 요거를 통신 회선의 전송이 가능한 형태의 그런 부호로 디지털 전송 신호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호기를 통해서 디지털 전송 신호로 이제 부호로 만든 다음에 복호기를 통해서, 복호기는 뭐냐면 이 부호를 원신호로 원래 보내려고 했던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정보 신호로 복원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프로 보시면 특정한 직류 전송 방식 형태의 이런 신호를 띄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신호를 계속 이제 보내게 되겠죠. 정보 전송 방식, 변조 방식 중에 아날로그 전송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디지털 전송 방식은 여기 통신회선의 전송로에 보내는 신호가 디지털 신호였죠. 그죠? 아날로그 전송 방식은 통신회선에 전달되는 부호화된 신호가 아날로그 전송 신호입니다. 그래서 얘를 교류 전송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이 부분만 다르죠. 그죠? 원래 아날로그나 디지털 정보가 있으면 변조기를 통해서 전송 가능한 아날로그 변조기가 되겠죠. 그죠? 아날로그 전송 신호로 이제 이렇게 바꾸게 되고요. 통신유선을 통해서 수신층에 도달하면 수신층에서는 아날로그 전송 신호를 복조기를 통해서 원래의 아날로그나 디지털 정보로 복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신호를 보면 아까 디지털 신호는 이런 형태의 신호였었죠. 이렇게 신호였는데 아날로그 전송 신호는 말 그대로 이렇게 사인파처럼 아날로그 신호의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 전송의 변조 방식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표를 좀 보시면 이제 아까 디지털로 변환해서 보내느냐 아날로그 형태로 보내서 변환을 시켜서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디지털 전송과 아날로그 전송의 형태가 있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보낼 것이냐 또는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보낼 것이냐 따라서 디지털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화시켜서 이제 보내는 방식을 베이스밴드 변조 방식이라고 하고요.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변조해서 보내는 방식을 펄스 변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전송 방식 중에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 신호로 보내는 변조 방식은 브로드밴드 대역 전송 방식이 있고요.
아날로그 정보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서 보내는 방식을 아날로그 변조 방식 등이 있습니다. 앞에 표에서 보았듯이 이제 디지털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보내는 방식을 베이스밴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베이스밴드 방식에는 단극성 방식이 있고요. 단극성 방식이 있고, 뭐 잠시 뒤에 이제 표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부호의 전압, 양이나 음으로 부호하여 표현한다.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극성 방식의 베이스밴드 형태가 있는데요. 이거는 0비트를 마이너스 전압값에 그리고 1비트를 플러스 전압값에 대응하는 것. 이거를 공유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양극성 방식도 있는데, 양극성 방식은 뭐냐면 신호를 부호할 때 양과 음의 전압을 모두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1비트를 전송할 때마다 극성을 교대입니다. 교대로 변경해서 출력한다는 뜻이 되겠죠. 주로 이제 베이스밴드에서 이제 디지털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화해서 보내는 방식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양극성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RZ 형태와 함께 사용하고 AMI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Z 베이스밴드 중 RZ 방식은 리턴 제로 방식이라고도 하는데요. 리턴 제로 방식은 뭐냐면 1비트를 전송을 할 때 비트 길이의 2분의 1은 양이나 음의 값을 유지를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0 상태로 되돌아오는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0의 제로 상태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리턴 제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RZ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논 리턴 제로 NRZ 방식보다 변조율이 2배 더 높으나 단점이 많다. 단점이 많아서 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 논 리턴 제로 방식은 뭐냐면 0과 1의 비트의 값을 전압으로 표시한 후 다시 0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리턴 제로 방식은 아까 이제 2분의 1을 양과 음의 값을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0으로 돌아오는 방식이었죠. 그죠? 논 리턴 제로 방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컴퓨터 주변 기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바이페이즈 2단계 방식이 있는데요. 2단계 방식이 뭐냐면 0비트는 전압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상태가 변할 때,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변할 때, 그죠? 이게 이제 0 값이란 게 되겠죠, 그죠? 이제 1비트는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변할 때, 1비트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변할 때, 이런 식으로 변할 때, 이게 이제 1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리턴 제로와 논 리턴 제로 방식의 단점을 보는 방식이고, 맨체스터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요게 맨체스터 방식이 되겠죠, 그죠? 설명드린 부분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단극성 방식은 뭐냐면, 이제 요거는 이제 플러스, 예를 들어서 이걸 플러스 5V라고 하면, 1은 플러스 5V를 유지를 하게 되겠죠, 그죠? 0은 0, 0V고요, 그죠? 1은 1, 5V로 가고, 0은 0V고, 1은 5V, 5V, 이런 식으로 극성은 하나만 쓰겠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극성 방식은 뭐냐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초기 여기 1이 올 때 값이 한번 변해서 이제 1이 유지가 되고요. 다시 1이 오면 극성이 바뀌어서 다시 마이너스 2로 가게 되고 0은 0V를 유지를 하고 1은
다시 극성을 바뀌어서 플러스 5V로 가고 0은 다시 0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 1이 오면 앞서 극성을 바꿔서 다시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 1이 오면 다시 극성을 바꿔서 플러스 5V가 되는 그런 형태가 양극선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리턴 제로 방식은 1은 리턴 제로 방식은 이런 식으로 1이 이제 마이너스 5V를 나타내고 0으로 이제 이 주기의 반을 써서 2분의 1이 0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 다음 1이 나오면 다시 마이너스 5V를 찍고 주기가 다시 반 되었을 때 0으로 돌아오고 0은 5V를 나타내고 다시 반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로로 돌아온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주기의 반이 다시 제로로 돌아오기 때문에 리턴 제로 방식입니다. 그 다음 논 리턴 제로 방식은 뭐냐면 0으로 안 돌아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1이 마이너스 5V일 때 1, 0은 플러스 5V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이 없죠. 그죠? 제로로 돌아오는 리턴 부분이 없습니다. 1은 다시 마이너스 5V 그 다음에 0은 플러스 5V 1은 마이너스 5V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맨체스터 방식은 1은 높은 곳에서 낮은 값으로 값이 바뀐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1은 다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뀌는 게 1이고 0은 낮은 곳에서 높은 값으로 바뀌고 1은 높은 곳에서 낮은 값으로 바뀌고 0은 낮은 곳에서 높은 값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네, 지금까지 9번째 강의 들으셨고요.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